흥국생명 소식인데요. 네. 어제까지 8연승입니다. 이제 흥국생명이 김연경 원맨 팀만은 아니다. 올해 투르크가 오면서 지금 투르크. 투르크는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 튀르키예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현대건설전에서 만약에 흥국생명이 이긴다면 3라운드에서 16연승 도전하는 경기가 다시 현대건설전이에요. 일정 누가 짰습니까? 올스타전 팬 투표를 다시 한다. 첫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게 팬들이 들어 있어야 될 우리 선수가 없다. 네. 이미 팬 투표가 되고 있는데 한국배구연맹 좀 혼내주시죠. 그게 뭐예요 이게? 네. 먼저 그러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배구 이슈들부터 짚고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위클리 헤드라인입니다. 한 주간 배구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두 분이 선정한 이슈들 어떤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흥국생명이 이제 8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정관장과의 원정 경기였죠. 21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드디어 현대건설과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외국인 선수 부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우리카드의 주포이자 주장이죠. 아이 선수도 이제 발목을 다쳤어요. 네. 그 아이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대한항공전 전날 연습 과정에서 이제 발목을 접지르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6주에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배구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세 팀이 외국인 선수를 바꿨고 이제 한국전력도 바꾸는 상황이고 우리카드도 지금 굉장히 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배구 올스타전 팬투표가 재실시가 됐습니다. 네. 조금 약간 해프닝인데요. 이따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국생명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어제였죠? 네. 어제까지 8연승입니다. 야, 이거 흥국생명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질주는 어마무시하네요. 네, 저 어제 이제 대전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흥국생명이 그동안 조금 항상 아쉬웠던 점이 김연경 선수는 뭐 여전히 국내 최고의 선수인데 좀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좀 준우승에 머물렀다. 좀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제의 경기에서는 김연경 없이도 흥국생명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특히 1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22점을 내는 동안 김연경 선수가 1득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정관장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정관장이 이제 메가 선수가 어제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제 흥국생명이 김연경 원맨 팀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었던 장면 같아요. 진짜 강팀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흥국생명 이번 질주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연경 선수야 어찌 보면은 지금 상수인 상태고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선수 투르크 선수가 들어오면서 흥국생명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경이라는 상수가 있는데 네. 이 한 자리가 변수였던 거죠. 근데 이 변수마저도 올해 투르크가 오면서 지금 투르크는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 튀르키예 출신이다 보니까 네. 키예 출신 투트크. 그러니까 투트크가 득점 3위, 네. 그다음에 블로킹도 3위, 또 후위 공격 4위, 공격 성공률 7위.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그 전에 흥국생명의 외국인 선수들보다 가장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흥국생명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김연경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김연경의 짐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다. 나눠 갖게 됐다. 여기에 이 균형이 맞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활약까지도 더해지면서 김연경이 아니어도 원맨 팀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팀을 이길 수 있는 팀이 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사실 개막전 현대건설을 이긴 그 탄력을 받아서 지금까지 8연승 네.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렇다면 관건은 흥국생명이 과연 2라운드도 다 전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난적 현대건설과의 대결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24일 일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일요일 또 이제 배구 보기 좋은 날 이제. 그렇죠. 이 흥국생명의 올 시즌 첫 홈 경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팀 분위기도 좋은 상황이고 뭐 승패에 연연하진 않지만
또 현대건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넘어야 하는 산이기 때문에 좀 재밌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현대건설의 양효재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친한 사이잖아요. 네. 이제 대표팀에서 룸메이트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양효재 선수와 좀 연락을 자주 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요즘에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약간 밀당을 하면서 네. 이게 나의 하나의 작전이다. 뭔가 승부를 걸고 있다라는 좀 기대가 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여자 배구 쪽에서는 이슈가 되는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관장이 사실은 좀 이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양강구도를 좀 깨줄 만한 팀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사실 김용현 기자 말했듯이 메가 선수도 좀 아프고 하면서 연패에 빠졌고 그 자리를 예상치 못하게 이제 IBK 기업은행이 딱 차지하면서 요 IBK 기업은행 그러니까 1, 2위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대결 구도 외에 요 3위 자리를 두고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요 구도도 이제 재밌게 펼쳐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고착화될 수 있던 여자 배구에 보는 맛을 더하는 이번 시즌이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어떤가요? 이제 홈 첫 승을 거두면서 이제 시즌 2승째를 거뒀는데요. 사실 이제 아시아 쿼터 영입이 아직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소희 선수가 점점 이제 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터 경쟁을 시키고 있는 김종민 감독의 구상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시아 쿼터가 좀 어떤 선수가 어떻게 와서 빨리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갈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라운드가 진행되고 나날이 경기가 펼쳐질수록 중위권의 혼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과연 이 흥국의 1강 체제를 아성을 위협할 팀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일단은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일단 이번 주 현대건설전에서 만약에 흥국생명이 이긴다면 사실 이제 개막 최다 연승 기록을 현대건설이 세웠었거든요. 15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만약에 이번 현대건설전을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고 나가게 되면 3라운드에서 16연승 도전하는 경기가 다시 현대건설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일정 누가 짰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 우리 또 재밌는 예측놀이 해봅시다. 두 분께서는 어디에 우세라고 보세요? 흥국과 현대. 저는 재밌으려면 흥국이 한 번 더 이겨주는 게 그래. 리그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는 좋다. 그래서 김효경 기자 말한 것처럼 신기록 도전하는 데서 다시 현대건설이 멱살을 잡고 이게 흔들어 버릴 것이냐 아니면 넘어질 것이냐 요 그림 가는 게 저는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또 현대건설이 이겨서 이제 두 팀이 또 계속 이제 개막 연승 기록은 깨지겠지만 올 시즌 전체의 또 흐름에서는 1승 1패씩을 주고받으면 또 더 재밌는 구도가 되니까 그렇죠. 또 그것 나름대로 재밌는 어쨌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엎어지나 매치나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경기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외국인 선수 부상이 이번 시즌에 유독 빨리 그리고 또 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카드의 아희도 부상이라는 얘기인데 이 아희 선수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외국인이면서 주장을 맡고 이제 팀 내 모라를 맡고 있는 선수라면서요. 이게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부상은 전염병인 것 같아요. 유행병이다. 전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희가 거의 유일하게 건강하게 자기 역할 다 해주는 선수라고 말하자마자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아희까지 다쳤잖아요. 제가 우리 카드 관계자분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희 선수가 김효경 기자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 선수들이 경기 전날 경기가 열리는 현장에서 연습 적응 훈련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발목을 다치면서 최대 8주. 그러니까 이 8주면 한 2라운드 정도 크게 못 뛴다라고 보면 그 간의 전례, V리그 전례를 보면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외국인 선수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카드는 아이 선수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를 지금 마땅히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가 수술하지 않고 재활을 할 거라고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회복을 빨리 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8주 부상이면은 최대한 빨리 회복을 시켜도 한 그래도 5, 6주? 네, 그렇죠. 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네. 아희 선수가 다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보통 이제 발목 이런 데 다치면 부목하고 네. 가야 되잖아요. 부목 없이 이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 구단에서는 처음에는 완전 파열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첫 번째 검진 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다행히 일단 외국인 선수 교체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음.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기사를 쓰기도 했지만 이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선수만 우리가 대체 선수를 데려오셨다고 맞아요. 예. 지난주에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카드로서는 그래도 한숨을 돌렸다. 아니 지금 그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그 외국인 선수 부상 관련 이슈들을 자세히 짚어봤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럼 몇 명이나 부상인 거예요? 지금 뭐 남녀 합치면 일단 한 손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그리고 곧 두 손 다 쓸 차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쉬운 표현으로 역대급이다라고 하지만 각 구단에서는 벌써 그러니까 아직 부상당하지 않은 팀들에서도 리스트업을 하고 있대요. 만약에 우리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지만 부상을 당할 경우에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원한다고 무조건 데려오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이 선수가 지금 팀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팀의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도 밀려버리면 기존에 있는 선수를 빨리 회복시켜서 쓰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쿼터로 있는 알리 선수가 이 파이스 감독이 이란 대표팀 감독할 때 눈여겨봤던 또 어린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 선수 가진 재능이 또 괜찮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이 선수의 빈자리를 또 알리 선수가 조금은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사실상 우리 그 배구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봤을 때 이런 상황이면은 결국에는 국내 선수층이 활약이 좋고 탄탄한 팀이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대한항공처럼?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강팀인 이유가 과거에 삼성화재가 강팀이었던 이유가 국내 선수, 코트에 나오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들의 아주 조금 기량에서 밀려서 웜업 존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항공을 과거에는 삼성화재를 강팀이라고 꼽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대한항공은 속으로 티를 못 내지만 하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가장 먼저 또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렇죠. 대체 선수를. 때문에 정말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운까지 나쁠 게 없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누군가의 부상이 당연히 반가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 여기서 이제 팀 컬러, 팀이 가진 특색이나 그렇죠. 강점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남자 배구 판도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그래서 이제 현대캐피탈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대한항공이 사실 1라운드 3승 3패로 조금 주춤했었는데 네.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OK저축은행이 우리카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손해보험과 OK저축은행 하위권 팀들이 하나하나씩 승수를 쌓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부는 혼전 양상으로 점점 흘러갈 수 있는 다 같이 상황이 손잡고 되고 있습니다. 네. 강강술래하면서 진흙탕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재밌는 시나리오가 그렇죠. 될 수 있죠. 예, 뭐 구단은 가장 싫어하지만 팬들은 재밌는. 구단 팬들은 이제 좀 속상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네, 사실 여자분은 지금 약간 강팀과 약팀이 그렇죠. 이미 많이 분리된 상태인데 남자분은 이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기자분이 마지막으로 가져온 이슈가 올스타전 팬투표를 다시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뭔 얘기예요? 한국배구연맹 좀 혼내주시죠. 그게 뭐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코보가 사실 이 출발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를 100% 팬투표로 뽑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특정 선수가 그러니까 올스타전이 너무 인기 있는 선수들에게만 편중된다. 나오는 선수만 나온다. 네. 라는 비난을 좀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보가 팬 투표를 아예 완전히 뺄 수는 없으니까 70% 유지하되 네. 선수단 15% 또 현장에서 보는 이제 저희 같은 취재진들에게 15% 해서 네. 100%를 맞추겠다. 오.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조금 이제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첫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게 이 올스타전에 들어가야 되는 뭘까요? 이 올스타전에 후보로 들어가야 되는 선수가 일부 이 집계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주화 선수. 네. 이주화 선수는 IBK 기업은행에서도 인기 있는 선수고 이 V리그 여자부 전체적으로 봐도 인기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들어 있어야 될 우리 선수가 없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면서 연맹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체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선수만이 아니고 여러 선수가 빠진 거예요. 아, 그냥 어찌 보면은 담당자 실수. 집계 과정에서 네. 특정 선수들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미 팬투표가 되고 있는데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너무 이거는 뭐 기술적 오류도 아니고 그냥 초보적인 실수고 심지어 그걸 실수로 누락시킬 수 있다고 치는데 실행하기 전에 보통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하고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못 잡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맹이 이번 시즌을 지금 그러니까 앞서 2005년에 이제 출범했으니까 앞선 20번의 시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이제는 본궤도에 오르는 시즌이다 해서 이번 시즌 시작에 굉장히 힘을 여러 부분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약간 이상해요. 네. 우리 신인 드래프트 때도 네. 약간 기계가 기계 오류도 오작동. 났었고 오. 이번도 그렇고 약간 오류가 뭐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마가 꼈다 네. 이런 뭐 표현을 쓰는데 좋게 표현하면 호사다마인데 잘 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은 아마추어적인 실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김효경 기자가 저한테 연맹 좀 혼내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연맹이 너무 약간 나이브했다. 그냥 너무 그냥 쉽게 늘 하던 거니까. 늘 네. 하던 거니까 우리는 실수가 없을 거야.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담당자가 한 번만 제대로 체크만 했어도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지 아니면 건성으로 했던지. 그렇죠. 이거 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나날이 인기도 더해가고 이제 사실 그리고 프로배구 올스타전은 진짜 재밌거든요. 많은 팬들이 정말 기대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행사인데 이 시작부터 하기 전부터 이렇게 좀 기운을 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긴장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배구 이슈들을 짚어봤는데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좀 네. 이제 배국에서 좀 소문이 하나 돌았어요. 이제 어떤 외국인 선수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좀 이적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시크릿 노트 벌써 하는 거예요. 네. 시크릿 노트예요? 이게? 아니에요. 시크릿 노트는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런 일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팬들 사이에서 네. 돌았던 이제 업계에서 살짝 도는 소문이 네. 있었는데 근데 낭설이다. 네, 낭설이다. 이거는 좀 약간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드린 겁니다. 시크릿 노트인 줄 알았지. 예고편? 네. 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